감탄사가 나오죠. 지게차의 신. 사람 손 쓰는 것만큼 다뤄야지 이 분야에서 살아남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손을 가진 사나이 정경엽 달인을 만나봅니다. 자, 언제나 지게차와 함께하는 달인. 생활 다닐 수 있다. 예. 주로 저희는 기계 작업 거의 하고 있습니다. 기계 설치나 해체.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무거운 자재들을 옮기는 것이 그의 주된 일입니다. 오늘 요 포장 기계를 여기서 운반을 해가지고 저렇게 큰 거를 옮기는 거예요? 예. 요거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자, 그럼 달인이 일하는 모습을 잠시 구경 좀 해보도록 할까요?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는 말과 달리 스케일만 봐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무게의 균형을 잡는 일이 이번 작업의 핵심 포인트. 야, 누가 달인 아니랄까봐 조금의 망설임 없이 착착 작업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과연 감탄할 만하군요. 그 자신이 없으면 다림에 나오지 못하지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다림에 출전하는 거로. 출전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출전. 아쉽게도 지게차 운전엔 올림픽이 없으니 생활의 달인에 출전해서 자신의 기술을 선보이겠다는 달인. 두 개요? 예. 두 개가 돼요? 지게 발이 두 개니까 두 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의 속편한 말과 달리 두 개의 지게발을 쓰는 작업은 사실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힘과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일하게 유지돼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드디어 점점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지게차. 그 순간 라이터에 불이 켜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양쪽의 지게발이 정확한 간격을 찾는 순간 동시에 라이터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과연 다리는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도대체? 레버가 5개다 보니까 다 조작이 돼야지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으니까 당기면 지게 훅 발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오고 당기면 이렇게 틸트가 안아집니다. 총 5개의 레버를 얼마나 섬세하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실력. 다리는 2-3개의 레버를 한 번에 움직이기도 합니다. 프로게이머 같은. 예. 그러나 지금까지는 기술의 전초전일 뿐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군요. 소주컵 안에다가 동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소주컵 안에다가 지게발 끝으로 동전 끝면을 제가 눌려서 튕겨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게발로 튕겨서 예. 이 잔에 넣는다고요? 예. 잠깐 이건 라이터를 켜는 정도의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요.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어떻게 소주잔 안에 넣는다는 건지 일단 달인의 말을 믿고 지켜보기로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때 슬슬 움직이는 지게발, 설마 골인인가요? 안타깝게도 실패. 이거 정말 간발의 차입니다. 진짜 아깝네요. 조절을 좀 해야 되거든요. 감 잡았으니까 이제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비라 긴장한 걸까요? 심기일전하고 두 번째 도전에 들어가는 달인.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서서히 동전 앞으로 다가가는 지게발. 이어서 순식간에 동전을 튕겨 올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골인! 작은 소주잔 안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군요. 그 원리부터가 궁금합니다. 지게발이 동전 끝에 올라갔다는 게 느껴져요. 여기 후진을 해가지고 살짝 뒤로 탁 당기면 그 원리로 턱 튀게 됩니다. 이렇게. 후진을 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게발 끝에 닿은 동전을 느낌으로 캐치하고 그대로 당겨 튕겨냈다는 건데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보는 이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하는 실력.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기술 역시 말로만 들으면 허무맹랑하기만 한데요. 저 커다란 지게차 발로 맥주병의 뚜껑을 딸 수 있다는 기막힌 이야기. 자, 우선 조심스럽게 맥주병에 접근해 보는데 잠시 힘 조절을 하나 싶더니 세상에 경쾌한 소리와 함께 가볍게 성공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병과 뚜껑 사이 미세한 흠에 정확히 들어가 샷!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거대한 지게차로 상상할 수 없던 섬세한 기술을 보여준 달인.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달걀. 물병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지게발로 이렇게 잡아서 저 옆에 있는 다른 물병으로 옮겨볼게요. 최대한 안 깨지게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 이번에 필요한 기술은 바로 미세한 힘 조절과 정확도. 난이도 최상에 달하는 숙련도가 필요하답니다. 과연 달인은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목표한 곳으로 정확히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야, 달걀을 잡는 데서부터 조마조마합니다. 일단 힘 조절은 성공인 듯하죠. 이제 정확한 포인트로 이동시켜 안착시켜야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달걀 세례를 받게 될 내 지게차. 그러나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서 목표물로 돌진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 자, 그리고는 살포시 안착하는데요. 와, 정말 대단한 실력이군요. 과연 지게차의 신, 국가대표급 실력이 힙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걀 상태를 확인해 보니 역시나 날달걀이네요. 땅이 안 좋다 보니까 흔들려가지고 저는 이제 떨어질까봐 엄청 조심했는데 다행히 안 떨어졌네요. 그래도. 대단하신데요? 오로지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치를 입증하는 달인. 그런데 또 보여줄 곳이 있습니까? 퍼트로 골프공 하나 쳐서 다른 골프공을 맞춰보겠습니다. 아, 이걸로 골프공을 친다고요? 예. 아니 이건 뭐 손으로 해도 성공하기 힘든 기술 같은데요. 지게차로 과연 가능할는지 기대와 우려 속에서 달인의 운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과 공 사이의 거리와 각도를 눈으로 가늠하고 지체 없이 돌진. 아무리 능력치 만렙인 달인이라고 하지만 이번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을 치긴 했는데 두 번째 스폿에 있는 공을 정확히 맞힐 수 있을까요? 이어서 세상, 와, 정확히 성공! 감동의 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역시나 깔끔하네요. 엄청난 실력이시군요. 요거 한번 받아보세요. 소면. 국수 소면? 제작진이 준비한 초특급 미션. 바늘구멍에 국수 소면 넣어라. 뻑뻑하잖아요, 이쪽은. 그럼 도전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야, 자, 이쯤 되면 제작진도 미션의 달인으로 인정해줘야 할 판. 국수 소면을 바늘 귀에 꿰다는 상상은 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그리고 과연 달인은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드디어 달인의 지게차가 출발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국수가 두 동강 날 수 있는 상황. 바늘이 국수 주변에 다다르자 속도를 줄이고 세밀한 방향 조정에 들어가는 달인.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표정을 지어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듯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올라가던 바늘이 조금씩 내려오던 그 순간 국수가 휘어지고 마는데요. 다행히 빠른 대처로 부러지진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한 달인. 그러나 숙련된 달인의 손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던 그 순간 소면이 바늘귀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기막힌 순간. 초근접 카메라로 확인해 보니까 더욱 놀랍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달인에게 불가능이란 없는 듯합니다. 와, 대단해, 이게 진짜. 솔직히 제가 진짜 보고 넣은 거는 아니에요, 진짜. 이거 안 보여요, 진짜. 타보면 아시겠지만, 이 바늘 구멍이 여기서 안 보이거든요, 진짜. 네. 그래, 이제 감으로 했어요, 이거 진짜. 지금까지 중에 말 제일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흥분했어요, 지금. 흥분했어. 미션 성공! 성공! 그동안 생활의 달인에서 지게차 잘하는 분들은 좀 봤어도 이번에 등장하는 차는 집게차. 마치 맹수가 먹이를 물어뜯듯이 자동차를 붙잡고 격렬하게 흔들어대다가 필요할 땐 180도 회전. 그렇게 씻고 뜯다 보면 이렇게 자동차 한 대 폐차 끝.
딸들한테 자랑스러운 집게차 마스터 정종덕 달인입니다. 저 달인을 만나러 경기도 화성으로 찾아갔습니다. 정종덕 사장님이세요? 예, 몇 년 하셨어요? 지금 한 18년 정도 했어요. 와. 20 아마 3살? 네, 3, 4살 그 정도 시작했어요. 오래된 사람들은 뭐 잘하신 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세밀한 부분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고무를 향해서 거침없이 집게가 쭉 뻗어서 들어가더니 마치 사람 손처럼 보따리를 풀고 있는 달인의 집게. 으쌰. 단순히 물건만 옮길 때만 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용물을 꺼낼 때도 쓰는군요. 안에 있는 걸 탈탈 털었다 싶으면 바로 다음 목표를 향해 집게가 진격하는데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접히고 튀어나온 부분은 집게를 콱콱콱 잡아서 몇 바퀴 돌리면 톡 하고 떨어지니 집게를 손처럼 쓰고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풍경이죠. 무거운 기계를 다루다 보니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고 동시에 빠른 속도까지 겸비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철과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물탱크를 집게로 잡아 분리시키고 플라스틱 몸체만 남은 물탱크를 하나 둘 정해진 곳에 안착시키는 달인. 작업하시는 모습 보니까 물건을 잡아서 원하는 곳에 던지는 정확도가 범상치 않은데요. 이번엔 한 번에 4개의 무거운 드럼통을 잡아 올립니다. 마치 남대문 시장에서 머리에 무거운 뚝배기를 여러 개 올리고 가시는 아주머니를 보는 듯 약간 버겁지 않을까 싶은 분량도 집게 안으로 안정적으로 몰아놓고 반동을 야해서 휙처럼. 야, 잘한다. 만에 하나 무거운 물건을 잡고 자신이 있는 방향에 던지기라도 하면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달인이 다루는 레버는 총 6개. 마치 피아노를 치듯이 현란하면서도 정확하게 조정해야만 원하는 곳에 물건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으차! 연습도 많이 하셨겠어요? 네, 연습 많이 했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한 1년 가까이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하다 보면은 실력이 제자리 걸음이 좀 손이 오래 가는 익질 거예요. 않으니까. 예, 맞아요. 지금은 오랜 경력과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지만 달인도 초보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게가 움직이는 방향, 짚는 힘을 익히기 위해서 드럼통의 몸통이 아니라 아주 얇은 테두리만 집게로 잡아서 수직으로 세우는 연습을 주로 했는데요.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될 때까지 멀쩡한 드럼통을 바닥에 눕히고 다시 끄트머리만 잡아서 세우길 수차례. 기본적인 재능도 재능이지만 그 위에 노력과 연습이 얹어졌으니 달인이 될 수밖에요. 과거에 드럼통으로 연습하셨다는 말이 나온 김에 현재는 어디까지 하실 수 있나 극한의 드럼통 쌓기에 도전해봤습니다. 드럼통 위아래가 마냥 평평하기만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동그랗고 얇은 테두리가 세워져 있어서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쓰러질 텐데요. 어이구 저런, 대체 어디까지 쌓으시는 거예요? 제작진이 먼 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집게가 올라가는 최대 높이까지 쌓다 보니 드럼통 7층 탑이 완성됐습니다. 요즘 야구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미션으로 대신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축구공보다 훨씬 작은 야구공을 쓰레기통 입구보다 더 작아진 모자 안에 넣어야 하는 고난도 미션. 일단 집게보다 작디 작은 야구공을 잡는 것 자체가 문제지요. 화이팅! 야구에서도 타자가 투수를 상대할 때 최소 3번의 기회는 주듯이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도전에 나선 달인. 야구공을 잡아서 공중으로 띄웁니다. 사람으로 치면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공을 움켜잡아서 힘차게 던졌는데요. 자, 방금 들어간 거 아닌가요? 허물손을 버린 야구공이 모자 안에 쏙! 분명히 들어갔다가 반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 결과 꽉 찬 스트라이크! 잘 부탁드릴게요. 멋지게 잘 촬영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내분의 응원 덕분인가요? 뭔가 으쓱해진 달인이 더 놀라운 걸 보여주시겠다는군요. 소주잔이요. 예, 일반 소주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 반대쪽으로 이렇게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이야, 축구공이나 야구공은 그렇다 쳐도 이 작고 깨지기 쉬운 소주잔 2개를 수직으로 세워보겠다라는 미션을 자처하셨는데요. 그냥 겹겹이 쌓아두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소주잔에 입술이 닿는 부분끼리 맞닿게 해서 쌓아 올리시겠다니, 일단 말씀드리는 순간 화려한 조명 아니 6개의 집게가 소주잔을 감싸네. 예, 여기서 아주 조금이라도 힘을 더 넣으면 소주잔이 산산조각이 날 텐데요. 안정적으로 잔을 잡아서
드럼통 위에 놓인 소주잔을 향해서 도킹을 시도합니다. 달인조차도 뭐가 뭔지 제대로 보이지 않아 조종석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아주 예민하게 레버를 움직이는 가운데 바로 여기다 싶은 곳에 소주잔을 내리고 집게를 풀었는데요. 집게가 빠질 때까지 소주잔이 서 있었습니다. 와! 작은데 저걸 심지어 그냥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뒤집어서 저거를 힘도 센 걸로 저걸. 자, 달인이 어디까지 완급 조절이 되는지 이번엔 손 대면 터억하고 터질 것만 같은 날달걀을 집게로 잡아서 옮기는 데 도전합니다. 점점 높아지는 난도에 유리 소주잔이 차라리 쉬워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바닥에 놓인 달걀을 향해 집게가 서서히 전진합니다. 자, 어떡할까? 세심하게 달걀을 에워싸서 들어 올리는 데까지 성공! 달인이 지금 조종하고 있는 집게가 자동차도 들어 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강약 조절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달걀판에 비어있는 정 가운데를 채워야 진정한 미션 성공! 자, 가운데 들어가느냐? 들어가느냐? 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와, 성공! 와, 이걸 하네. 어떤 거였죠? 이거였나? 혹시 깨진 곳은 없나? 아니면 우리가 삶은 달걀을 갖다 놨나 했지만 와우! 비장한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바로 이것. 힌트를 몇 가지 드리자면 그 단단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고 다리는 4개가 달렸습니다. 드디어 붉은색 갑옷을 벗고 그 위용이 드러나니 바로 바닷가나 방파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테트라포드. 저세상 무게를 자랑하고 있으니 18톤짜리 덤프 트럭에 실을 수도 없고 20톤 이상의 무게라는군요. 지금 우리가 제작하는 건 25톤짜리입니다. 25톤. 높이가 3m.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아주 단단한 파도를 막기 위한. 이 육중한 걸 대체 여기다 어떻게 옮겨 놓을까? 바로 이분이 옮겨다 놓습니다. 이 테트라포드 한 개의 무게가 약 25톤이다 보니 옮기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무게가 25톤이고 지게차도 25톤 지게차다 보니까 정확하게 중간을 안 뜨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발을 이렇게 넣었는데 들어갔을 때 중간이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왼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출 수 있어요? 네, 뭐 맨날 하던 작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지더라고요.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게 발을 중간에 맞춰서 동시에 집어넣고 정확하게 센터를 들게 되면은 흔들림 없이 일자로 딱 올라옵니다. 달인이 운전하는 지게차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정확하게 테트라포드 한 개라서 그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가동하는 게 지게차 운전의 핵심인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땅에 놓인 테트라포드 정중앙에 지게차의 포크가 들어가더니 가뿐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 각도로 봐도 테트라포드의 딱 중간을 달인의 지게차가 들고 있는데요. 눈대중으로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수치도 그러한지 줄자를 동원했습니다. 지게차 포크 한쪽에서 테트라포드 한쪽 끝까지 140cm, 그리고 반대쪽 또한 분명하게 140. 오랜 경험과 반복 작업이 만들어낸 놀라운 정확도를 바탕으로 테트라포드를 안전하게 트럭에 싣습니다. 달인이 지게차 운전을 너무 부드럽게 하다 보니 얼마나 흔들림이 없는지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저 공을 털어뜨리지 말고 지금 저 차 보이죠? 저 차에다가 운반해주세요. 여기 거리가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후진으로 갔다가 다시 실으려고 하면 좀 많이 힘들 것 같네요. 도전해보시겠어요?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미 지게차 위에 테트라포드가 얹혀 있고 그 위에 축구공을 얹은 거라면 그나마 해볼만 할 텐데 아예 처음부터 축구공이 얹혀 있는 테트라포드를 지게차가 들어올리는 것부터 시작이라 초반부터 난관이 예상됩니다. 평소처럼 테트라포드 중앙에 지게차의 포크를 밀어 넣어서 조금씩 힘을 주며 들어 올리는데 축구공이 흔들리긴 하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1차 난관 통과합니다. 이대로 직진만 한다면 참으로 좋겠건만 지게차를 후진한 다음에 크게 돌려서 트럭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요. 조심스럽게 제자리를 돈 달인의 지게차.
후진과 턴이라는 2차 난관은 지나갔지만 방지턱이라는 거대한 관문 달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간다고 해도 덜컹거리는 충격을 피할 수는 없을 테니 기어를 당겨 지게의 포크를 위로 올려서 테트라포드가 받는 충격을 감소시키는 전략. 그리고 방지턱을 넘어갈 때 지게의 포크를 살짝 내리면서 평행을 유지하고 있으니 축구공은 그저 편안했습니다. 이제 고지가 거의 다 왔습니다. 트럭에 고스란히 내려놓으면서 도전 과제 완벽하게 성공! 대단하시네요. 예,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요. 여기 앞에 방지턱이 있어서 엑셀이랑 이 조작을 최대한 섬세하게 했거든요. 그래요? 성공! 이제 이거. 저 밑에 저 공장 있는데 저 사무실 앞에 재우는 거 있는데 기가 차기 전에서 한번 가보세요. 가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운전 실력의 끝은 바로 주차. 달인이 주차시켜 놓은 테트라포드를 보고 있자니 그 촘촘한 간격이 대단합니다. 한 뼘도 안 되는데.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양의 테트라포드를 운반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지게차에 앉은 달인의 시선을 보니 테트라포드를 포크에 얹는 순간 앞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딪히지 않고 옮긴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게차 앉아 있으면은 앞에 안 보여도 대략 이제 뭐 물체하고 제가 앉아서 보는 위치하고 거리가 대충 감이 잡히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면이 안 보이니까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시선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테트라포드를 운전하는 건데요. 아무리 감이 발달했다고는 하나 지금 앞차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예 보이지가 않는데도 완벽하게 주차 성공! 테트라포드 사이의 거리가 테니스공 하나 들어갈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감은 있죠. 저 말고도 뭐 다른 지게차 하시는 분들도 뭐 감으로도 많이 운전들을 하시거든요. 대다수의 달인분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물음에 보통 돌아오는 대답은 하다 보니까 된다 혹은 감으로 한다. 그래서 수년 동안 축적된 달인의 감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달인 앞에 놓여있는 건 사이다병이라고 쓰고 시련이라고 읽어야겠죠? 뚜껑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게차로 밀어버리면 병이 깨지지는 않을지. 여기까지 와도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 병이 깨지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지게차의 포크로 사이다병의 뚜껑을 따야 하는데 달인이 운전하는 지게차가 중형이라 포크가 두껍다 보니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두껍다 보니까 좀 작게 만들기 위해서 숟가락을 달고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열게요? 네. 병따개 없을 때 숟가락으로 따는 게 국가적인 규칙이라 지게차 끝에 숟가락 장착하고 운전석에 앉은 달인. 지게차가 서서히 병을 향해 전진하는데요. 거대한 테트라포드만 운반하다가 저렇게 작디 작은 사이다 병이 제대로 보이기나 할까 싶은데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해선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달인의 지게차. 조금씩 다가가더니 병에다가 숟가락을 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힘 조절이 관건인데요. 포크가 올라가더니 한 방에 성공입니다. 우와. 저희가 한 번 성공하는 거. 이야, 진짜 대단하세요. 지게차로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거든요. 부담이 많으셨을 텐데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미션 성공을 자축합니다. 맛 좋네요.